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입니다. 1년 중 137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하고 저희 파트너 아미하고 같이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사건 사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1980년도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하나와 세력이 하나입니다.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20-40으로 발효시키면서 정권 탈취를 시도했던 날입니다. 1990년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동성애를 질병분류 목록에서 제외시킨 이날을 기념해 5월 17일이 국제 동성애자 및 성전환 환자 차별 반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동성애를 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바로 그 병으로 분류한 데서 병이 아니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는 경의선 문산역하고 개성역과의 또 동해북부선인 금강성역과 제진역 구간에서 남북열차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차단됐죠. 2016년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역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김성민 그때 당시 33살입니다. 2016년 5월 17일 새벽에 서초구 서초동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칼로 찌어서 아무 이유 없는 여성을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7년 4월 13일 상고심에서 살인범인 김성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 범인은 지금 감옥에서 있죠. 또 2019년도 대한민국 수립 100주년이 됐습니다.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해도 서류에 올려 인정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기념일 및 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명대학교가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국제 성소수자 요새 많이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면은 동성애자, 성전환 수술한 자, 양성애자, 이게 성소수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에서도 성소수자 차별 반대 그런 법안을 어떻게 하는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반대의 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1990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 그러니까 ICD에서 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엔 성소수자를 질병으로 봤습니다. 성질병자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날입니다. 세계 정보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하나 보겠습니다. 홍사영 시인입니다. 1947년도 1월 7일 날 가신 분 1900년 5월 17일 날 나신 분입니다. 일정 강점기 시대의 시인인데요. 한번 대표 시를 보겠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시왕전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그리고 쭉 좀 내려가 끝에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 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나의 왕이로 소이다 하는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강압시대에 거기에서 반항했던 시입니다. 이런 시를 쓰신 분 1984년도 5월 26일 홍사용 고향이 있는 그의 무덤 옆에는 시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기도 문학인과 화성식 문학인 인사들이 주도해서 노작 문학상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9년도 오늘 내 생일 타는 김석호 씨,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남자 하기 나름이지. 이게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네.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남자 하기 나름이지. 요즘 여잔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현숙 씨, 1959년도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에서 동네에서 장기 자랑에 참여해 이런저런 물건을 상으로 받았는데 이게 쏠쏠하고 괜찮거든요. 여기에 맛을 들여서 아예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금성여중 김제여고를 나왔는데요. 중학생 시절 학생인 걸 속이고 그런 그땐 콩쿨 대회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나가려고 가발을 쓰고 노래자랑에 나갔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해서 가수가 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작곡가 임종수님의 눈에 띄어서 가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현숙 씨 하면 효녀 가수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수 중에 안티가 없기로 소문난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를 지극정스로 모신 효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병 중인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혼자 도맡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노인 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어르신 목욕 트럭 등 관련 사업에 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수 요새 트럭에서 목욕 시설 갖춰가지고 가는 거 이걸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자체에다가 줬어요. 이 현숙 가수는 시작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입니다를 아주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는 미혼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도 이혼을 했다고 허위 정보가 많은데 결혼을 안 했는데 이혼했다는 얘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숙 이동식 목욕 차량을 기증하고 있는데요. 3년 전까지 했던 것이 17대를 했으니까 지금은 아마 거짓말 30대 목욕 차량 큰 추력입니다. 그래서 목욕 시설 다 갖춘 차를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아주 이런 우리가 보기 드문 효녀 가수 전에 어머니한테 효녀했던 대한민국 모든 어른이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녀로 노력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1973년도 성우 노계현 씨, 배우 최진아 75년도, 가수 임정인 씨 81년생, 코미디언 강윤미 씨 83년, 또 야구 선수 두 분 다 윤희상 씨, 최대성 씨 생일과 나이가 한 날이네요. 그리고 또 91년도 야구 선수 윤용준 씨, 야구 선수 김창혁 씨도 91년도 오늘 한 날이고요. 또 94년도 한석현 씨 야구 선수 오늘은 전체 다가 생일이
야구 선수가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기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394년도 고구려의 마지막 왕, 고구려 마지막이 34대인데요.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오늘 기일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은요, 그냥 이렇게 계승돼서 공민왕이 된 게 아니고 왕을 뽑는데 누굴 뽑을 것이냐, 이 사람을 왕을 할 것이냐, 저 사람을 왕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답니다. 뭐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공민왕이 제비 뽑기 해서 그 당첨된 게 공민왕입니다. 1388년도 5왕 14년 5월에 이제 됐는데, 유화도 회군해가지고 이성계 일파가 우왕을 몰아내고 그의 아들을 창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에 이번에는 창왕마저도 왕위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 우왕과 창왕은 신돈의 후손으로서 왕씨가 아니라는 것이 그 명문이었습니다. 그 다시 왕씨의 후손을 찾아 왕위에 앉혔는데, 이때 선택된 이가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왕족이 몇 명이 이제 왕자성을 가진 몇 명이 있는데, 시비가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왕작이겠다, 저 사람이 왕작이겠다 이러니까 결국 종실 사람들의 이름을 몇 개 써놓고 겸영전에 가서 태조에게 고하고 제비를 뽑았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정창군의 이름이 뽑혔답니다. 그래 고려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서 왕에 등록된 게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마지막인 공민왕은 1392년 공민왕 사왕 때 이성계와 이방원, 정도전 등은 공양왕을 이제 폐위하고 왕위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사실상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7월 때 강원도 원주로 유배를 했다가 8월에는 공양궁으로 강등해서 강원도 저 간성으로 쫓겨났다가 공양왕은 강원도 간성에 머무르다가 1394년도 태조 3년 3월 14일에 강원도 삼척 궁춘리로 유배지가 옮겨졌습니다. 그 3월 14일에 옮겨지고 4월 17일 궁춘리 마을 입구 고갯길이 있는 고돌산이라는 데서 왕세자 왕석과 함께 시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왕의 능으로 전하는 묘소는 두 개가 있습니다. 공양왕의 능은 강원도 삼척시 건덕면 궁촌리와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두 곳에 있다고 합니다. 삼척묘는 처음 묻힌 곳이고요. 고양에 위치한 묘는 조선 왕실에서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러 올린 뒤에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 파서 시신을 도로 가져올라 해서 이성계가 지시해서 그걸 그 시신을 가져올라서 묻은 데가 고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뽑힐 때부터 제비 뽑기에서 왕이 됐고 그게 고구려 마지막 왕으로서 참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즉 외국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대 우때에 있었던 일이니까 부끄럽기도 한이 없습니다. 1968년도 조지훈 씨, 본명은 조동탁이라고 합니다. 시인이죠. 1920년 12월 3일 날 가셔서 1968년 5월 17일 가셨는데 일정강점기 때 이후로 활동한 수필가입니다. 시인으로 청록파 시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대표시가 이분은 그 사찰이나 스님이나 뭐 이런 데 대한 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소개하는 그 대표시가 모고를 두드리다가 있습니다. 졸음에 겨워 고운 상자 아이도 잠이 들었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서역
말리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이게 대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오늘 가시면 권정생식 아동문학가고 또 오늘 있네. 강아지 똥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자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박영숙 씨 여성운동계의 대부입니다. 박영수 씨는 1932년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 때 월남한 뒤 광주에서 정착하시다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기독교 여자청년회에서 여성 시민 환경운동을 시작했고요. 13대 때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도 1992년도 했고요. 사랑의 친구들이라는 단체의 총재도 1998년도 했고요. 한국여성재단과 미래포럼 이사장도 1999년도 했고요. 살림이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여기도 2009년도 이사장 했고요. 또 산림정치여성행동에도 2010년도 했고요. 2011년도는 아시아 유민 브릿지 두렌두렌을 만들어서 대표도 했고요. 여성환경연대 80년대 으뜸지기로 굉장히 활동했다고 합니다. 2012년도 2월에는 안철수 재단의 이사장도 역임했습니다. 2013년도 5월 17일 오늘 지병으로 82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우리나라의 최고 고령자 1902년도 나셨다 1920년도 오늘 가신 분, 한국으로서는 최고의 고령자였던 117세 이화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본인 이야기는 125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류상으로 나와 있기 전에 그런 호적에 올렸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는 뭔가 근거를 남길 수 없죠. 100몇 년 지났어요. 그건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서류상 본인은 가족까지 얘기가 125세인가 6세인가로 하는데 그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건 117세입니다. 최고의 대한민국의 고령자였던 할머니 이화래 할머니 길이 오늘 되겠습니다. 불교의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보리심을 잃지 않는 진은 보리심 하면 오직 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보리심 한데 오직 한 마음이다. 그 한 마음, 내가 가진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내 마음 내가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진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랄 때는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옴 서남이자 사바, 간단합니다. 옴 서남이자 사바, 옴 서남이자 사바 하면 오로지 한 마음 가졌던 마음이 절대 그 뜻과 의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는 옴 서나 미자 사바하. 오늘도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주 행복한 시간 됐고요. 오늘도 좋고 행복한 시간과 멋진 역사 만들어서 내년 오늘 여러분 개개인의 일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미도 다음에 또 봐요. 안녕요. 감사합니다 여러분.